네, 쭉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A/B 테스트 이야기를 했고 뭐 지난번에는 뭐 설문조사나 인터뷰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딱 그 실험이나 그 리서치가 딱 하나의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네,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기법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두세 가지 조합해 갖고 하셔도 됩니다. 네, 좀 사용성 테스트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. 네,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, 사용성 테스트를 왜 하는지는 뭐 너무 다 잘 아시죠. 우리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의도했던 것과 사용자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은 다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. 네, 그럴 때 이런 오차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용성 테스트입니다. 근데 뭐 우리가 그러니까 간과하거나 놓쳤던 그런 버그들 사실은 발견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서 가까운 것 같고요. 근데 대체적으로 뭐 큰 게 크게 하고 상단에 놓고 버튼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쓰긴 합니다. 네. 그런 것보다는 좀 뭔가 다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. 뭐 가령 떠오르는 예는 그게 좀 떠올라요. 저 혹시 그 라포랩스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이 뭐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퀴닛이라고 하는 벌써 한 5, 6년 됐죠. 네, 저기 40대 이상 여성을 위한 뭐 패션 앱 그런 느낌으로 이제 출발하셨는데 네, 그 앱이 처음에 피그마를 통해 갖고서는 뭐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 갖고서는 이게 시장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테스트했다라고 해요. 네, 그랬다고 하거든요. 그런 게 사실은 요 사용성 테스트랑 유사한 점이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뭐 너무 근데 우리가 보통 의도한 것들은 대부분 잘 지켜지지만은 뭐 틀리는 그런 것들이 자주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T라고 줄임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유저 테스트라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우리는 사용자를 바꾸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테스트 대상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사용성이지 사용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. 네. 요거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용자 테스트가 아니라 사용성 테스트다. 그래서 유저빌러티 테스트다. 유저 테스트 아니다. 요거 꼭 알아두시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겪게 되는 경험을 평가하는 겁니다. 그 제품에 대한 사용성, 사용이 얼마나 원활한지, 뭐 그 경험은 좋은지 나쁜지, 뭐 좋다라고 하면은 크게 막힘없이 잘 진행되는 거고, 뭐 어떻게 말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? 뭐 방탈출 게임이 아닌 거고요. 네. 사용성 테스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. 뭐 다 필요한 것보다도 그냥 혹시라도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그거는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쳤던 사소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. 네. 네, 근데 사용성 테스트는 가면 갈수록 좀 안 하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.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워낙 배포가 쉬우니까 수정한 다음에 재배포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배포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견되면은 그때 고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용성 테스트는 언제 좋았냐고 하면은 옛날에 제품을 만들 때 거의 양산하던 제품이었으면은 최소한 10,000개는 찍어내요. 한 몇천 개 만들어내요. 그러면 이미 만들어낸 순간부터 재고가 되잖아요. 요 재고를 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 얘네들이 재고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다음 업데이트된 버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 테스트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할 때 더 효과적이었다. 혹은 뭐 소프트웨어 할 때에도 뭐 패치가 쉽지 않던 시절 누구나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던 시절로 넘어오기 전에 있었던 때는 또 중요했을 수도 있겠죠. 네. 그래서 저는 사용성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했던 건 2011년입니다. 네, 제가 회사에서 2021년 한 1월
그 이후로 사용성 테스트를 따로 하진 않았었고요.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CS가 들어오고 이슈가 있으면은 그러면 개선했던 적은 몇 번 있어요. 네. 사용성 테스트는 뭐 페인 포인트의 식별보다도 네. 인사이트를 개선에 위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게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만들 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런칭했으면은 그 결과를 보고서 고치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뭔가를 고쳐야 되는 경험을 할 때 아니면 A/B 테스트 데이터를 쌓고 싶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아직 운영 중인 서비스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요거를 해봤다라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. 사실 사용성 테스트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사용성 테스트가 유의미하다. 그 다음에 없는 데이터를 쉽게 만드는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프로토타이핑을 활용해 갖고는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드는 생각, A/B 테스트랑 사용성 테스트는 뭐가 다르지? 라는 거고요. A/B 테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서비스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행하는 실험이 그다음에 무작위로 고객을 확보한다면 실험하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맞습니다. 맞긴 한데 원칙적으로 A/B 테스트는 A/B 옵션 A/B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중에 고르게 하는 게 A/B 테스트예요. 네, 그래서 꼭 그 방식만 뭐 서비스 중인 뭐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꼭 무작위로 사람을 나누고서는 결과를 보는 것만 A/B 테스트라 의미하진 않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냥 업계에서 사용하는 A/B 테스트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규격화된 그 형식을 말하고요. 네, 근데 넓은 의미의 A/B 테스트는 그냥 A/B 옵션 A/B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 C여도 되죠. A, B, C, D, E 뭐 많이 보여줘도 됩니다.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고르는 게 가장 그거에 대한 반응을 트래킹하는 게 A/B 테스트이긴 합니다. 사용성 테스트에서도 A/B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죠.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A 옵션이랑 B 옵션을 보여줘요.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파악해요. 이것도 A/B 테스트가 될 수 있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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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A/B 그 사용성 테스트는 크게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. 그냥 초기 단계, 설계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행동을 관찰하는 거,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, 그 다음에 그냥 최종적으로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.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가 가장 익숙한 경우인 것 같기는 합니다. 네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/B 테스트랑 사용성 테스트는 사실은 싸우는 관계는 아니에요. 네. 두 개가 같이 조합돼 갖고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우에는 비교 테스트를 통해 갖고서는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. 고요. 그 다음에 뭐 사용성 테스트 뭐 이런 것들 트래킹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뭐 성공률이라든지 뭐 소요 시간, 오류율, 뭐 만족도 트래킹할 수 있긴 하지만은 사용성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좀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좀 쉽지 않아요. 우리가 네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좀 쉽지 않습니다. 충분한 모수를 쌓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요 지표보다는 사실은 저는 정성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A/B 테스트도 뭐 사용성 테스트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똑같아요. 근데 A/B 테스트 셋업하는 거랑 사용성 테스트 셋업하는 거 똑같습니다. 목표 설정하고 가서 설정한 다음에 테스트 만들고 실험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 실행하고 분석하고 의사결정 나누는 거 다 똑같습니다. 모든 일은 사실 절차가 다 똑같아요. 네. 그냥 사소하게 뭐가 껴있네 안 껴있네 요거 차이인 거고요.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A/B 테스트 하게 되면 사용자 모집이랑 테스트 실행이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A/B 테스트에서는 모수 확보를 따로 안 하는 겁니다. 네. 시간만 주면은 알아서 그 사람들이 와갖고서 거기까지 가니까 그 정도 차이인 거지 다 똑같습니다. 네. 네. 테스트의 목적 정의하는 거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설계하는 거 똑같습니다. 근데 설계하는 구조 내부 양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용성 테스트는 제품을 보통 개발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뭐라 해야 되지? 피그마를 통한 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지
아니면은 뭐 AI를 통해 갖고서 프로토타입을 뭐 HTML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.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요. 뭐 작업이나 뭐 추가 질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. 사용성 테스트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자를 모집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죠. 네, 뭐 테스트 중에서는 이제 중재 테스트랑 비중재 테스트가 있습니다. 사실은 AB 사용성 테스트는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테스트라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비중재 테스트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중재 테스트는 이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인터뷰에 더 쉐도잉 인터뷰에 더 가깝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사용성 테스트는 이름은 테스트지만은 그냥 리서치 방법 중 하나. 저에게 와닿는 건 이런 느낌이고요. 네, 뭐 중재 테스트라고 한다면은 사용자가 그 반대편에서 실험 그 테스트를 참여하시는 분이 이제 요거를 보고 진행하면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어떠한 내가 생각했을 때 인사이트를 줄 만한 뭐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면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재 테스트입니다. 네, 비중재 테스트는 따로 실시간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냥 수집된 데이터를 뭐 실시간으로 봐도 되죠. 요건 크게 상관없는데 네, 어쨌거나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완료하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비중재 테스트입니다. 네. 중재 테스트의 장점은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네. A/B 테스트의 단점은 그거라고 했어요. 우리가 왜 사용자가 왜 그걸 선택하는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다.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A/B 테스트에서도 비중재 테스트는 그러겠지만은 중재 테스트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재 테스트는 다시 말하면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트래킹하기 위한 테스트는 아니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뭐 비언어적인 시료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깊게 파고들 수도 있고요. 요런 내용들은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죠. 네. 그래서 그 리서치 방법들, 그 무수하게 많은 방법들이 다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어요. 네.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A/B 테스트나 아니면 비중재 테스트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설문조사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네,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하는 거. 이제 비중재 테스트라고 하면은 뭐 이런 주관적인 객관적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중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, 네, 정성적인 데이터를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포트폴리오에는 정성적인 데이터 위주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약간 가미하는 방식으로 넣으시는 게 포트폴리오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네, 그렇습니다.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 보통 좋아해요. 네.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데이터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일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다 이런 데이터를 좀 더 선호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뭐랄까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제품을 개선한 게 없으신 분들은 요거에 대한 그 열망이 뭐 갈증이 엄청나게 많으실 건데 네.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의사결정. 네. 저는 의사결정 내릴 때에도 요거를 통한 의사결정을만 내리는 것보다는 요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들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사용성 테스트 방법에는 뭐 현장 테스트, 원격 테스트, A/B 테스트와 연계 뭐 이렇게 있고요. 뭐 사실 다 뻔하죠. 네, 직접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 밑이나 화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A/B 테스트랑 연계해서 하거나 다 똑같죠. 네, 그렇고요. 뭐 근데 은근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용성 테스트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
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때는 프로토타입 피그마로 프로토타입 만든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 링크를 저기에다 공유해 주고요. 그 인터뷰 대상자한테 공유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테스트 참여한 사람은 자기 화면을 공유해 주고요. 그래야지 관찰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인터뷰 그 사용성 테스트 참여하고 있는 실험 대상자가 화면을 공유해 주고 마우스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관찰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겠죠. 네,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저는 그거 제일 선호하긴 하지만은 요거 이제 비중대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풀스토리나 핫자, 뭐 앰플리튜드, 믹스 패널 뭐 이런 것도 활용해 갖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A/B 테스트도 앰플리튜드, 믹스 패널, 뭐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거 사용해 갖고 할 수도 있고요. 네. 요건 앰플리튜드 우리 한번 보였던 그거고요. UI가 지금이랑 많이 바뀌어 다르죠. 작년 말에 캡처한 건데 네, 이렇게 해서 뭐 가령 뭐 같은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날짜마다 이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참고 삼아.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좀 정성적인 데이터를 하지만은 이거는 이것도 정 양적인 데이터가 맞긴 하네요. 그렇긴 하지만은 네, 조금 애매해요. 네, 핫자라는 서비스고요. 히트맵인데 아니면은 뭐 뷰저블이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뷰에서 어디가 클릭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고. 근데 대체로는 요것들이 이 많이 클릭되는 것들이 거의 일관돼요. 의도한 대로 거의 따라갑니다. 거의 따라가고 네, 아무튼 요렇게 트래킹하는 것도 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코딩한 거 이제 녹화된 것들을 트래킹하는 거고 옛날에는 사실 이거를 위해서 핫자를 설치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앰플리튜드에서도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더라고요. 네. 네. 그리고 뭐 좀 소개를 이거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랑 이제 앰플리튜드 믹스패널 차이점 이런 건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는 마케팅에 좀 더 중심이다. 그래서 사용자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앰플리튜드나 믹스패널은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느냐 그다음에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어떻게 무엇을 했고 그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고요. 그다음 뭐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의 가장 큰 장점은 아하 모멘트를 파악하는 거. 우리 서비스에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려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. 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앰플리튜드랑 믹스 패널 이런 데이터의 가장 큰 단점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. 네,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네, A/B 테스트랑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네, 사용성 테스트에서 그 A/B 테스트 옵션들을 같이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일단 자주 하는 실수는 다 똑같죠. 우리가 인터뷰 할 때랑 똑같습니다. 사용자를 제대로 선정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. 네. 그래서 늘 이슈가 요 이슈인 것 같아요. 사용성 테스트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신이 없는 게 실제로 런칭했을 때에 100%다 맞을 거다, 정확도가 100%일 거다라는 확신은 못하거든요. 그 이슈는 그거인 것 같아요. 사용자가 실제로 우리 서비스 사용하는 사용자랑 사용성 테스트를 하는 대상자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늘 이슈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특히 업데이트랑 배포가 쉬운 플랫폼일수록 네, 사용성 테스트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굳이 신중해질 필요가 없다. 네, 이 부분에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네,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도 우리가 인터뷰 질문지 작성했던 것처럼 이왕이면은 좀 구조를 잘 설계해서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단순히 탐색해봐 이런 거라기보다는
뭐를 할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정의해 주시면 좋고요. 네가 지금 무슨 상황인데 넌 지금 뭐를 하려는 거야. 그럴 때 너는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아니면은 뭐 질문 인터뷰랑 좀 섞어갖고 상황일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?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뭐를 눌러야지 네가 우리 서비스 거의 도달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좀 구체적인 상황과 해야 될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. 네. 네, 그 다음에 저는 사용성 테스트 진행할 때 이왕이면은 좀 중재 테스트로 해서 좀 정성적인 데이터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늘 조심하는 거 편향. 네, 어렵습니다. 사람이 이게 생각 없이 모든 거에 다 자기 의견과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표현하지 않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잘 중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. 네. 저는 오늘 그 A/B 테스트랑 사용성 테스트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프로덕트 문서 우리가 비슷하게 작성하던 게 있었잖아요. 여기에서 사용성 테스트 계획이랑 우리가 어쨌거나 만들게 된 랜딩 페이지들이 있어요. 여기에서 사용성 테스트 계획을 실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사용성 테스트에 대한 계획, 인터뷰 질문지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랑 우리 프로덕트 문서에서 우리 핵심 지표 아니면은 뭐 가드레일 지표, 보조 지표 여기 썼던 파트가 있을 거예요. 프로덕트 문서에서.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우리 랜딩 페이지 만들고 완성하면은 물론 변수가 차이가 너무 크기는 해요. 우리 현재 형태랑 우리가 만든 결과물의 옵션 차이가 너무 커요. 그렇지만은 이것도 A/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긴 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을 애프터라고 했을 때, 옵션 B라고 했을 때, 옵션 A, B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의 형태를 완전히 갖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프로덕트 문서에서 우리가 정한 핵심 가설이 무엇인지 정의하시고, 그 다음에 핵심 지표, 보조 지표, 가드레일 지표,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잠시만요. 화면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. 네. 우리 여기 해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일단은 현재 전환율은 5% 20% 너무 많다. 실질적으로 20%안 나올 것 같아요. 5%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를 몇 퍼센트 만들고 싶은지 이미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미 값이 돼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네, 늘 그렇습니다. 5% 변화 아니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늘 그 실험을 설계할 때 당시는 뭐 요 모수라든지 아니면 퍼센트라든지 요 둘 중에 하나 이미 값으로 넣으면서 시작을 할 수밖에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컨버전 레이트는 5%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수치를 조절해 갖고서는 네, 요 얻는 값을 그 같이 넣는 걸로 그 프로덕트 문서에 같이 정리하는 걸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좀 그렇게 프로덕트 문서를 개선해 보도록 하시죠. 조금만 한 번만 더 이제 텍스트로 작성을 해갖고서는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. 1. A/B 테스트 구조 완성. 치우고 실험 가설 혹은 랜딩 페이지 리디자인 가설을 작성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요거에 대한 작성을 하시고요. 하신 분들은 요거 좀 더 수정하시는 걸로 하시고요. 핵심 지표, 보조 지표, 가드레일 지표 대부분 작성하셨는데 수정. 네.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진짜로 데이터를 통해 내가 진짜로 트래킹할 수
기술적으로 트래킹 할 수 있는가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전환율을 5%로 가정하고, 그 다음에 레이트 갭, 옵션 AB 간의 갭과 전체 실험 모수 정하기. 네. 보통은 이제 3%, 2%? 이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, 모수가 너무 많아. 1% 하고 싶은데 모수가 너무 많아지네. 그러면 좀 갭을 좀 차이를 키운 다음에 모수 좀 줄여보자.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처음에 그렇게 정하거든요. 그 기준 한번 정해보시면은, 인위적으로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랜딩 페이지 전환율, 보통 광고 들려갖고서는 실제로 전환하는 거는 1에서 2% 나오는 경우도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보통 전환 그 정도 나오는데, 그것보다 좀 잘 된다라고 가정하고 5%로 잡았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 설계하기. 네. 네. 요거는 자유롭게, 왜냐면 이게 정말 끝이 없습니다. 네. 사용성 테스트는 좀 자유롭게 설계하고, 이왕이면은 중재 테스트면 좋겠다. AB 테스트 추가하면 좋다. 네. 근데 만약에 비중대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질문을 몇 개 만드셔야 돼요. 질문과 뭐 진행해야 할 시나리오는 질문 또는 복수계로 존재해야 된다. 뭐 가장 네, 이렇게까지.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? 내가 디자인한 결과물이 정말로 내가 의도한 대로 성과를 내는가. 1번, 내가 디자인한 결과물에 오류는 없는가. 네.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. 네, 여기까지. 네. 오늘 내일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은 랜딩 페이지 뭐 디자인 개선 해보시면 좋은데, 아직 피그마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피그마 작업 위주로, 그리고 난 피그마 잘 쓴다, 더 배울 필요 없다, 그러면은 AI를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개선하는 걸로,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? 그리고 저는 런체크 기간 동안 진행하신 내용들 확인해서 피드백을 한 분 한 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기준으로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거든요. 기본 프로젝트 팀 구성도 좀 해서 알려드릴게요.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? 네, 없으시면은 시간이 되게 애매하다. 아까 30분 정도 쉬어갖고, 쉬는 시간 지금 10분 가지시고요. 25분까지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진행하겠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쉬는 시간 한 정각부터 10분 정도 해갖고서는 남은 시간 이제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.